안녕하세요. 김뽀삐입니다. 시험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죠. 저도 이 시기가 되니까 작년에 간절했던 마음이 다시 떠오르기도 하고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감정이입이 돼서 울컥하더라고요. 예전부터 시험 직전에 준비물이나 마음가짐 그리고 답안 작성 팁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험 당일에 필요한 준비물과 답안을 작성할 때 조금이라도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팁, 그리고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준비물인데요. 제가 사용했던 플래너의 기록들을 보니까 시험 당일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먼저 이따가 말씀드릴 답안 작성 팁을 꼭 챙기기로 했었고, 그리고 시계는 교실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험표는 저는 4장을 인쇄를 했는데요. 없으면 시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여기저기에 다 챙겨넣기 위해서 4장을 인쇄했습니다. 그래서 한 장은 지갑 속에 넣고, 한 장은 파일철에, 그리고 한 장은 필통, 그리고 마지막 한 장은 이론서 사이에 끼워 넣어서 절대로 수험표가 없어서 시험을 못 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험표와 함께 민증이나 운전면허증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또 저는 요약본을 들고 왔었는데요. 선생님들께서도 시험장에서 보기 위해서 요약해놓은 요약본이나 강사님께서 주신 요약본이 있다면 그것도 챙겨가면 마음의 안정도 되고 급하게 찾아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태블릿으로 저는 오답노트를 했기 때문에 태블릿도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간식과 타이레놀, 여분 마스크도 꼭 챙겨갔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안경을 끼는데요. 마스크를 쓰면 안경에 김이 서리고 렌즈를 끼면 눈이 뻑뻑해져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렌즈, 리뉴, 인공눈물, 안경을 다 챙겨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공부를 할 때 발을 편안히 하고 공부를 하던 습관이 있어서 슬리퍼도 꼭 챙겨갔습니다. 이렇게 저는 거의 보부상처럼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갔는데요. 챙길까 말까 고민되는 건 그냥 다 챙겨가는 게 시험장에서 후회와 불안의 마음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들도 이외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더 챙겨서 시험장에 편안한 마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답안 작성 팁입니다. 답안 작성 팁은 임용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된 팁과 주변에서 배우게 된 팁들을 모아서 정리해 놓은 건데요. 이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답안을 쓰니 조금 더 자세하고 깔끔하고 질문자의 의도에 맞는 답안을 쓸 수 있었기에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2번에서 찾아서 고치시오는 A가 잘못됐다. 무엇이기 때문이다. B로 고쳐야 한다. 라고 썼다가는 굳이 요구하지도 않은 이유를 괜히 써서 틀릴 수도 있으니까 문제에서 요구한 찾고 고치기만 하자는 뜻이에요. 4번처럼 이유를 쓰시오 혹은 근거를 쓰시오 라는 문제는 최대한 자세하게 써야 하기 때문에 지문의 사례를 예시로 인용하면서 사례와 같이 무엇한 것은 무엇이기 때문이다 와 같이 사례를 곁들인 답을 쓰면 좀 더 명확하고 답이 정성이 가득해 보여서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번은 저희가 흔히 소문학 문제를 읽고 문제를 풀잖아요. 보통 누리과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다음은 5세학급의 신체표현 활동이다. 이런 식으로 연령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개정된 후에는 연령보단 다른 힌트를 넣을 것 같아서 대문항도 꼭 읽어보라는 뜻입니다. 11번에서 13번은 모두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는 의미예요. 특히 대문항 7, 8번 문제를 풀 때, 교육과정 B를 풀 때 시험이 곧 끝난다는 생각에 조금 들떠서 어이없는 실수를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뜻입니다. 15번은 저에게 한정된 팁일 수도 있는데 저는 문제를 풀 때 지문을 그대로 쓰거나 인용해서 답을 써야 할 경우에는 지문을 동그라미 치고 문제 쪽으로 화살표로 끌어오는데요. 자세히 쓰기 위해서 사례를 화살표로 끌어오는 게 하도 많다 보니까 막상 OMR을 답을 쓸 때는 팔이 아프고 이것까지 내가 써야 하나 싶어서 사례를 생략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시험 풀 때 내가 꼭 사례를 첨부하라고 했으니까 팔이 아파도 화살표가 표시된 부분은 꼭 첨부하라는 뜻이었습니다. 19번은 소문항을 OMR로 옮길 때 번호 표기를 실수하지는 않았는지 검토하는 거예요. 가끔 1, 2, 3, 4라고 해야 하는데 3 다음에 또 3번을 쓰거나 아예 소문항 하나를 생략하고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를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번은 글로만 읽어도 아시겠지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모르는 게 나와도 너무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그 모르는 게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생소한 것일 확률이 80% 이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발견했을 때는 이걸 포기하더라도 다른 문제에서는 점수를 꼭 확보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다른 문제를 좀 더 꼼꼼히 자세히 기술하세요. 그리고 모르는 문제도 백지로 내지 말고 뭐라도 써보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참고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21번은 거의 과학, 수학 문제에 해당되는데요. 문제에서 주어진 실험 상황을 상상하면서 풀면 과학, 수학 문제는 대부분 좀 더 쉽게 풀이가 되더라고요. 22번 같은 경우는 문제를 보자마자 떠오르는 단계, 이론이 있어도 바로 답으로 적고 넘어가지 말고 전체 단계를 시험지에 전부 써보고 하나씩 지워가면서 혹은 관련 이론들을 다 써보고 하나씩 지워가면서 정말 이게 틀린 게 맞는지 혹은 이게 정말로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답을 쓰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서 잡은 실수가 정말 많았답니다. 저는 이렇게 써놓은 답안 작성 팁을 시험 보기 직전 매 교시마다 한 번씩 쭉 읽어보고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시험을 시작하기 직전에 읽어서 이 점을 유의하면서 풀 수 있었고 마인드 컨트롤도 되면서 안정감을 갖고 시험에 임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없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팁이 있는데요.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인쇄 상태를 확인하는 시간이 있어요. 인쇄 상태를 확인할 때 빠르게 시험지 문제를 훑어보면서 어떤 학자가 나왔는지, 서술형이 많은지, 단답형이 많은지, 혹시 모르는 신의로는 없는지 등등을 훑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다 훑어본 후에 시험지를 덮은 다음에 종이치기 직전까지 그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르는 학자를 발견했을 때에는 종이치기 전까지 내가 정말로 이 학자를 본 적이 없는지 혹은 본 적이 있다면 어디서 봤는지 최대한 생각을 해내거나 이 문제를 포기하더라도 다른 데에서 점수를 꼭 확보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거나 서술형이 많을 경우에는 문제를 조금 빨리 풀어야겠다는 전략 혹은 단답형이 많은 경우에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꼼꼼히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전략 등 문제를 스캔한 후에 시험 종이 치기 전까지 이렇게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면서 마인드 컨트롤까지 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마지막은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저는 시험장 당일에서만큼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이 너무 조급하고 불안하면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서 연습했던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허무한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최대한 나를 불안하게 하지 않고 최대한 안정적이게 만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로 시험을 보다가 모르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이론이 잘 떠오르지 않아서 조급할 때 올해도 틀렸나?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요? 사실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문제풀이를 소극적으로 하게 되고 답안을 작성할 때 대충 답안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그와는 반대로 너무 쉬운데 이대로 가다가는 고득점을 받겠는데? 라고 자만하게 되는 경우에도 자만심 때문에 답안을 조금이라도 더 성심성의껏 쓰려는 행동보다는 조금 단순하고 간략한 답을 쓰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고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내가 생각나는 거 하나라도 더 쓰자. 키워드 하나라도 더 써서 정답률을 높여보자 라는 생각을 하거나 문장을 깔끔하게라도 써서 채점자가 점수를 주고 싶은 답이라도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반대로 너무 쉽게 느껴져도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더 꼼꼼히 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시험장에서 나오기까지 중립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중립을 유지하시면서 시험장에 나오는 그 순간까지 내 마음이 행동을 지배하지 않게 꼭 컨트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시험장에서 꼭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래요, 선생님들.